여러분에게 시간과 자금을 주며 홀로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어떤 도시를 가고 싶으신가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유럽의 파리나 런던, 미주의 LA나 뉴욕이나 하와이 등 많은 세계 유명 도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이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발표한 2025 나홀로 여행지 순위에서 파리, 뉴욕, 도쿄, 런던 등 세계적인 여행지를 제치고 서울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매년 전 세계 여행자들의 리뷰를 기반으로 상위 1%의 여행지를 선정하는 트래블러 초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워즈의 결과로 여행객들에게 매우 신뢰받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세계적인 도시를 두고 서울을 1위로 선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도시에는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 덕분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많고 근교로 떠나는 당일 여행의 편리함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500년 조선시대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을 느끼면서도 대형 빌딩이 즐비한 강남의 세련된 거리를 탐험하며 현대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기에 유유자적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죠.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심야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며 늦은 밤에도 혼자서 안전하게 도시를 탐색할 수 있죠. 서울시의 공식 관광 슬로건은 마이 소울 서울입니다. 서울의 이름 서울과 영혼을 의미하는 소울을 결합하여 서울이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 동행 카드,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짐 걱정 없는 캐리어 배송 서비스 등을 살펴보면 서울이 혼자 여행하기에 얼마나 완벽한 도시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 캐롤라이나가 서울에서 경험한 여행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과연 그녀는 서울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도시로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라이나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영상 편집자이자 여행 유튜버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영감을 얻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로 산다는 건 정해진 사무실 대신 머무르는 도시가 곧 제 작업실이 되죠. 뉴욕의 화려한 거리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교토의 작은 마을에서는 그곳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영상에 담으며 작업합니다. 도시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제 작업에 녹여내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얼마 전 한 친구가 보내준 경복궁 사진이 저를 서울로 이끌었어요. 사진 속 경복궁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죠. 빨강, 노랑, 주황빛 단풍나무들이 궁궐의 웅장한 전통 건축과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전통적인 궁궐이 현대적인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검색을 해보니 서울은 경복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는 도시였어요. 도시공학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교통 시스템, 완벽한 치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도시의 매력까지. 특히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도시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되었고, 그래서 저는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여정에서 느낀 서울은 제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 황홀한 매력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자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은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 또한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만약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공항의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항공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 SKYTRAX가 발표한 2024 세계 공항 톱백에서 3위를 기록한 인천공항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 방문이 즐거워지실 것입니다. 짐을 찾아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서 보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미 잘 정돈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철도에서부터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좌석과 명확한 안내 표시 덕분에 길을 헤맬 일이 없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서울에서의 첫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커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도심의 활기를 느낀 저는 바로 숙소가 있는 경복궁 근처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전통적인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고 나니 바로 서울 도시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해 나가보았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전통 궁궐인 경복궁은 정말 놀라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와 고즈넉한 궁궐의 조화는 단순히 관광을 넘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주변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가득 솟아 있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천천히 걸으며 영상을 촬영하던 저는 경복궁 안내하는 학생 해설사들의 안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역사적 이곳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유와 고요 속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플랫폼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가 되어 있어 외국인도 헤맬 일이 없었고 승강장에 설치된 실시간 열차 정보 덕분에 언제 열차가 올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체계적이고 깨끗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밤인데도 많은 여성분들이나 외국인들이 혼자 이동하는 것을 보며 소문처럼 치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큰 매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돈된 시스템과 사람들의 질서 있는 태도 또한 제가 이 도시를 믿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영감을 받고 도시가 여행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혼자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는 확신이 서게 된 날이었죠. 둘째 날 저와 같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수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적인 매력을 느낀 첫날과는 달리 이번에는 세련되고 활기찬 현대적인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숙소 근처 지하철역에서 성수역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이동 경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 시간도 오차 없이 정확한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승하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젊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표시된 배려석이 아니더라도 누구 하나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배려 문화가 서울 대중교통의 매력 중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이러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도시가 단순히 체계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배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서울의 특별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성수동은 서울 안에서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렌디한 분위기와 독창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과거 구두 공장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나 카페 등이 즐비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전시 공간으로 트렌디한 서울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수제 구두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던 공장을 그대로 살린 디자이너샵들 보며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현대의 감성을 살리는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힙한 거리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여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경복궁에서 시작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성수동까지 이동하며 전혀 다른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가방이나 노트북, 심지어 핸드폰까지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문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이 환경은 서울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도시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던 중 저는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의 캐리어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인이 아니에요. 라는 문구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적혀 있고 대만 국기가 인쇄된 스티커였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대만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자신이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티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오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넘어 대만인들이 자신들의 독립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여러 나라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로 인해 대만 관광객들이 부당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일본 가와구치코 마을의 한 편의점은 후지산 경치를 촬영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인도를 점거하고 안전을 무시하며 길을 건너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적이 있었죠. 또한 제주도의 한 번화가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한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떠올리며 대만 관광객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 관광객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하는 이유에서 한 행동일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타인의 행동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여행객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최소한의 예절과 배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만 관광객들이 겪는 고충에 깊이 공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여행지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저물었고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근처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 제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스 정류장의 의자였습니다. 가을이었지만 저녁은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는데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느껴진 온기는 추위를 잊게 해주었죠. 의자에 온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서울만의 매력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 옆 디지털 안내판을 확인했는데 찾고 있던 버스에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자 안내판에 적힌 그대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겪으며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가 가진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행 동안 전통적인 장소들과 현대적이면서 문화로 가득한 거리들을 탐험하며 서울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편리함과 배려가 녹아있는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지 관광객들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강시민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에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와 공원은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공원은 밤이지만 모든 곳이 환하게 가로등이 켜 있으며 밤에도 누구나 운동을 하거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멋진 도심공원인 센트럴파크는 밤에는 위험하므로 쉽게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이곳 한강공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따뜻한 라면을 먹으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고, 현대적인 거리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해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제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서울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게 큰 영감을 준 여정이었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다채로운 경험과 배움은 앞으로의 제 작업과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서울에서는 단 한순간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가 꼭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단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배려로 가득 찬 것이 있으니까요. 캐롤라이나의 서울 여행은 혼자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를 배려하는 세심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에서 겪어보지 못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경험했고,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특별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캐롤라이나처럼 서울에서 좋은 경험을 한 여행객들 덕분에 대한민국 서울이 2025 나홀로 여행지 순위에서 1위로 선정될 수 있었겠죠.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